해주셨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안심이 되네요. 가장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 우리가 교육에서도 찾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들이 공감이 됩니다.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바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우리 나상현 씨한테는 인기의 비결 1번 얼굴, 2번 그 외?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자, 그 시간이 또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손들어서 질문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나상현 씨 먼저 대답해 주시죠. 인기의 비결.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1번 얼굴, 2번 그 외? 뭐 그냥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쁘게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봤던 사람 입장에서 실력과 인성이 다 갖춰진 누군가 실력도 있는데 인성도 좋아. 그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AI 일러스트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 김준하 단장님한테 질문 들어왔어요. 예. 그림을 그리는 창작의 영역은요, 보통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보통 1년, 2년 동안 그림을 안 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떠오를 때까지. 근데 AI 일러스트레이팅 하는 이런 디자이너들은 돕는 역할로 생각을 하셔야지,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린 게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 창작의 영역을 돕는 그 앞에 단계, 1년 동안 고민하지 말고 같이 한번 얘하고 대화를 통해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그려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그거였는데, 추상화를 그려줘 때 느낌은 와 닿았는데 얘를 실사로 보여줘라고 했는데 그 실사가 더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의적인 영역의 도구, 창조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각이 안 날 때 그냥 넣어보는 도구이지 AI 자체가 창작의 결과물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얹어서 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파워포인트에서 못 보여드린 슬라이드 중에 뭐가 있냐면, 인간과 기계의 차이 중에 제일 큰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학습한다고 쳐요. 그럼 인간이 만약 컴퓨터라면 USB를 딱 꽂듯이 정보를 업로드 해가지고 뇌에 넣으면은 우리가 아는 게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가 있더라도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뉴럴 커플링이나 엠파티 네트워크 같은 게 활성화가 되는 거는,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을 매개체로 그 사람이 뭘 느끼고 어떤 걸 알고 어떤 상태의 뇌를 가지고 있는가를 너무 신기하게도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의 뇌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나상현 씨에게 배우는 음악과 또는 또 다른 가수에게 배우는 음악이 똑같은 코드 이론을 가르쳐 주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나 내용은 같더라도 뇌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요거를 AI에게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어떠한 아티스트적인 작품을 만들 때 그 목적 자체가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아티스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와 어떤 감정을 표현을 통해서 이걸 만들었는가가 다른 사람의 뇌와 연결되는 경험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리 잘 그렸지만 그냥 어딘가에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작품일 수가 있는 반면, 아티스트가 찾아내야 되는 거는 그 많은 어떤 도구, 그게 일러스트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많은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뇌와의 뇌의 연결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 안에 공명과 공감과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메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장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우리가 모든 답을 AI가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뛰어난 이 툴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예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세 분 중에서 예술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제목부터가 찌릿찌릿, 휘청휘청, 제목부터가 아주 창조적입니다. 네. 여기 질문이 있어요.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얻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노래 만드실 때마다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지금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영감을 흉내낼 수 없다고. 네. 저는 보통 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들
것들에 좀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수한 상황보다 보통 친구들하고 뭐 얘기를 하거나 저도 이제 뭐 살다 보면 느끼는 것들이 각자 뭐 직업적인 위치라든지 각자 환경이 되게 다르더라도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다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편적으로 다들 쉽게 공감하고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법한 이런 거에서 좀 곡들 많이 만들려고 하는 편입니다. 두 분의 결론인 공감 능력이네요. 그래요. 우리 교수님 지금 AI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데 아까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질문 잘합니까? 뭐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하시죠.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저도 교육계에서 20년을 있는 사람인데 학생들을 받을 때마다 매년이 달라져요. 매년이 달라지는데 근데 교육은 똑같아요. 아무리 초등교육은 이제 고3까지를 초등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등교육이 아무리 그래도 이 시대를 쫓아가는 교육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인공지능이나 이 시대를 반영하는 교육들이 없는데 인공지능 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고 개발은 인공지능이 또 인공지능을 개발해요. 근데 얘들을 훈련시킬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는 교육, 얘한테 질문을 해서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교육. 그러려면 결국은 제 답은 질문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AI가 가고 있어요. 이 AI를 어떻게 잘 씁니까? 하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들이 AI에게 일을 시키는 형태로 반영이 되죠. 여기 한 가지 또 얹어서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책을 읽을 때랑 똑같은 내용을 영상 요약으로 볼 때 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영상 요약으로 볼 때는 시각 중추하고 우리가 보는 쪽이 따라가면서 따라가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거를 내가 보고 따라간다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팔로워의 입장이에요. 반면에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영화 감독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어떤 속도로 읽고 머릿속에 영화관에 어떠한 것들을 펼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읽는 게 조금 더 어려운데 그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되는 연습이라서 나중에 인공지능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는 게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조금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더 어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기억이 더 잘 나고 학습이 더 잘 돼요. 이건 어떤 실험이 있냐면은 일부러 프린트지가 잘 눈에 안 보이게 막 흐릿하게 픽셀이 안 좋은 걸로 공부할 수 있는 종이를 주고 다른 나라는 완전 고화질로 준 거예요. 이 두 그룹을 나눠놓고 어느 쪽에서 이걸 공부하고 나서 더 기억을 잘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었냐고 그러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잘 안 보이는 거를 내가 해독해가지고 이것도 쪽이 엄청 짜증나고 힘들었지만 기억이 더 잘 난다고. 그래서 영상 요약보다 힘들지만 책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동의를 합니다. 한 번 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주인이 돼서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는데 청소년기, 청년기 저는 적어도 30살까지는 어떤 행위를 많이 해야 되냐면 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되고요. 나하고 또 대화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혼자 여행을 가야 됩니다. 혼자. 이 두 가지 방식이 방금 장 교수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같은데 자꾸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게 되고 내 주도적으로 이런 거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아유 바보같이 길을 그냥 잘 찾아가면 되지.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스스로에게 대화를 겁니다. 책을 읽다 보면 몇 줄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읽다 보면 또 그때 또 말을 걸어요.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이거 몇 번째 읽고 있냐. 이런 식의 삶이 질문을 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요. 이 질문이 있어서 우리 나상현 씨한테 진로에 대한 그 확신. 그러니까 그때 나에게 질문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 있냐 이 음악이. 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식이나 나왔는데 이게 음악을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불안감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는지. 좋은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좋은 걸. 아주 훌륭한 청중 예. 감사합니다. 이대봉서 박수 한번.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계기. 내가 가수 하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확신을 딱 가진 시점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일이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일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게 좋아하는 만큼 지금 시점에는 뭔가 미래 자체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뭔가 만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길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제로 어떤 기회도 오게 되고 그 기회들을 통해서 뭔가 이게 제가 자의적으로 확신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조합이 딱 맞는 게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헤매봐라. 실행해라. 그럼 답이 나올 거다. 앉아 계시네요. 여기 정답이. 직접 질문 이제 써주신 질문이었고 직접 자 마이크 드릴게요. 용감하다. 예. 자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자 일어서셔서 은양 누구? 2학년 1번 9번 박진민이라는데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이지민이. 저는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경작자와 개척자 그 말이 제일 의미가 깊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작자나 개척자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일단 선생님께서 비유하신 게 살짝 모냉이 논밭을 가는 그런 걸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꾸준히 하고 점점 심화가도록 가다 보면 결국 이게 나무가 가지가 생기듯이 결국 좀 더 편한 게 좀 더 쉬운 게 이게 가지가 생겨서 결국 경작자는 개척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개척자는 그렇게 계속 그 다시 만든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통해 또 가지가 생기고 이렇게 줄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개척자도 경작자가 되니까 결국 개척자나 경작자나 다를 게 없는 게 아닌지. 되게 심오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두 가지가 통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주신 비유를 좀 받아서 얘기해 보면, 내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짓다가 어느 순간 기후가 변해요. 꽃감 농사를 짓는 게 더 낫거나 감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농사를 지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 농사 짓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 농사 짓는 영역에서는 개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사실은 내가 잘하고 있는 영역에서 조금씩 개척해 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올인으로 어느 하나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세상이 되게 빨리 바뀌면 내가 안 해보는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 개척자의 포션을 30%, 40% 늘려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세상이 진짜 안 바뀐다, 100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다, 그러면 해보던 대로 같은 농사를 경작자로 지으면 되는 거라서 사실 모두가 8대1로 갈 거냐 9대1로 갈 거냐 이거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전략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주신 인사이트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코딩할 때도 무조건 다 언슈퍼바이즈드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종류의 더 효율적인 것 데이터셋이 있으면 슈퍼바이즈드로 딥러닝 아니고 SVM이나 다른 형태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훨씬 나은 코드들도 있어요. 교수님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네, 됩니다. 그래서 코딩이나 신사업이나 공부나 비슷해서 내가 생각할 때 요거다라고 하면은 개척자의 영역을 경작자에다 합치는 것도 아주 좋다라고 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받고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또 저요. 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여학생, 예, 여학생도 질문 받을게요. 저기 우리 저쪽 끝에 남학생이요. 뛰어! 예. 질문자는 일어서 주세요. 잘 모르니까. 예.
혹시 나상현님은 꿈이 있었나요? 네. 꿈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나요? 저는요. 저는 일단 그 실제로 중학교 때부터 밴드를 하는 게 계속 꿈이었거든요. 로망이고. 그래서 그때는 뭔가 직업적으로 어떻게 해야지까지의 뭔가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하고 네.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음악을 만들어도 보고. 또 아빠가 네, 맞아요. 우리 네. 오빠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근데 대학교 자체는 음악과 별개로 뭔가 학업을 또 이제 따로 네. 해가지고 진학을 했고 대학교에 간 뒤에 이제 제가 좋아하던 거를 다시 좀 해보자. 이제는 좀 뭔가 남이 나에게 요구되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좀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때 이제 밴드를 시작을 하게 됐고 밴드를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또 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꿈이 있으면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잘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더 계속 쓰고 뭐 연습이라면 연습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곡을 진짜 많이 쓰셨죠. 아,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질문 다 됐을까요? 예. 혹시 하고 싶은 것이 있었나요? 네. 청소년 때. 밴드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다음 질문자에게 혹시 저도 저 학생처럼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걸 빼는 건데. 저는 전자공고 자동차과 1학년 2반 이도원이라고 합니다. 네. 고마워요. 여학생. 네. 이래서 나상장. 알겠어요. 저는 정신여자고등학교 3학년 고은태입니다. 은지. 네. 혹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있을지? 세 분께. 네. 짧게 같이 어디다 둘까요? 교수님 저부터 할까요? 저는 원래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오. 원래는 예술 작곡 제위하고 싶었는데 같이 일반고였는데 저만 피아노 치고 작곡한 형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나중에 보니까 버클리 음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계 최고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만의 재즈 힙합 오케스트라 가지고 전 세계 투어 다니는 형이에요. 김동률 씨가 버클리 음대 갔다가 그 형 작곡하는 거 보고 세상에 넘사벽이 있구나라고서는 돌아와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나는 듣자마자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나는 일반고에서 나 말고 음악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이게 재즈 뮤지션이 연주하는 걸 듣고 나서도 바로 따가지고 모든 곡을 쓰고 그냥 미친 천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나 나는 음악으로 밥벌이는 못하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과학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랑 나를 비교해가지고 간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나는 나만의 음악을 계속 했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나중에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사실은 뇌과학자긴 하지만 다시 딴 거를 내가 원하는 미술가의 삶을 다시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볼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강현호 시인의 비단길 2라는 시가 있는데 뭐로 시작을 하냐면은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를 만들고 정말 막 그야말로 이 동네를 제일 잘 아는 지도를 만든 사람이 됐는데 내가 지도를 만들게 된 거는 첫 시작은 잘못 든 길이 나를 빛나게 했었다로 시작하거든요. 와 여긴 줄 알고 내가 빛나고 멋있고 스타가 된 줄 알고 길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 엄청 서럽게 헤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 잘못 든 길이 나의 지도가 되었다.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로 끝났어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게 결국 직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내가 꿈을 많이 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살면서 수없이 많은 변화와 이러한 것들이 있는 데서 아다리가 맞는 게 결국 내 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쭉 갔을 때 어떤 지도가 만들어지고 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밴드를 해가지고 잘하는 나상현 씨 같은 경우는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러우고 너무 멋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길이 바로 찾고 능력도 있고 이거를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길이라는 건 헤매다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을 다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노벨상을 받은 뇌 안에서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가를 보는 그 존 오키프 교수님이라는 분이 야간 학교 다니고 비행기 조립하고 자동차 조립공으로 일하면서 야간 학교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노벨상까지 타는 그러한 뇌과학자가 됐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똑같았어요. 그냥 내 길을 쭉 헤매다가 쭉 가다가 노벨상까지 받고 이걸 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어떤 믿음. 근데 내가 목표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내 길이라고 생각하면 가는 그 마음이 한편으로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 가다가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반대의 얘기를 해주지만 그 둘 사이에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결국은 내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조금 돌아서 얘기를 했던 네.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연 씨는 네,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꿈이나 뭔가 자아실현 요거랑 직업은 어떻게 좀 별개로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로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저는 사실 진로라는 말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냐 정도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직업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라. 이게 나의 정체성, 이게 나의 뭔가 작업 발전에 도움이 되라. 뭔가 그런 느낌의 압박을 좀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직업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마음적으로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는 거 한 번만 더 여기 이어서 너무 좋은 말씀 똑같이 해주게 제 결론 파트는 뭐였냐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앞으로는 직업이라는 게 나를 정의하는 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로 회사에서 진로 탐색 이런 거 단어에 쓰여있는 게 진로라는 게 패스잖아요. 커리어 패스. 근데 더 이상 대기업에서 커리어 패스라는 말을 안 쓰고 커리어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내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뭐 직장, 의사 되려면 가는 길이 있고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었는데 정해져 있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이상 그 정해져 있는 패스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경험도 쌓고 저 경험도 쌓고 저 경험도 쌓아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나는 나중에 유튜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교수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뮤지션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것들을 쌓아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늘리냐가 더 중요하지 이 정해진 길이라는 게 꼭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말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거를 직업과 업직으로 설명을 하면 쉬워요. 직업이라는 게 뭐냐면 직이라는 걸 갖고 어떤 업을 할 것이냐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관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도 바뀌었어요. 업직관이 맞는 거예요. 다 해보고 합쳐서 내 거를 만들든지 간에 그래도 돼. 5개를 해보자. 20대 5개 직업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다 해보고 나만의 직을 만드는 것도 역사고요. 다 해보고 제일 재밌는 걸 계속 하는 것도 역사예요. 결국은 직업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험을 많이 해보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나가수님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관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너는 직업관이 뭐니, 넌 철학을 갖춰야 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직관이 네. 필요합니다. 업직관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뜨끔했습니다. 23살 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 좀 두려워요. 불안스럽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드디어 막 손이 막 올라. 우리 저기 남학생 있나야 돼요. 앞에서 자기소개했으니까 저도 자기소개 하나 할까요? 네. 저는 고실중학교에서 밴드부장 하고 있고 지금은 예고 입시 준비 중인 조현준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릴 때부터 기타를 쳤거든요. 초2 때인가? 제가 원래 바이올린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친구가 제 동생, 작은 동생인데 바이올린을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쌍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그럼 기타 해라 하고 기타를 시작하고 그게 이제 몇 년 갈수록 취미가 되고 이젠 예고를 입시를 준비하게 됐는데 저 같은 기타 나성현 씨에게는 음악이라 생각이 드는데 음악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너무 좋다. 태도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이제 음악을 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이제 막연하게 밴드를 하고 뭐 이렇게 음악을 하면은 되게 막 너무 낭만적이고 좋겠지 라던 어떤 제 학창 시절에 저의 꿈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음악을 하는 거는 물론 어떤 그때 바라던 것들을 뭐 무대를 하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루는 지점은 있지만 평소에는 이제 직업적인 고민을 이제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음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언제나 그 뿌리로 따지고 보면은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던 것이긴 한데 지금 이거를 이제 직업적인 마인드셋이 최근에는 이제 더 강하게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업적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뭐 너무 사무적으로 된다거나 거리를 두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모든 어떤 사무적인 일이든지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 자체가 나하고 잘 맞느냐, 이 일의 직종 자체가 나하고 잘 맞느냐는 제가 단순히 이 직종의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것과 좀 별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음악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음악을 만들고 활동해 나가는 거거든. 이런 직업적인 특성까지도 지금 좋아하는 입장이라서 뭐랄까요, 반반입니다. 저의 어떤 순수한 꿈이 한 반이라면은 반은 이제 저의 직업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저도 궁금한데 음악가가 안 됐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것 그 같아요? 지금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지금 진학했던 전공도 그렇고 제가 언론정보학과인데 영상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뭔가 미디어 관련해서 어쨌든 창작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자, 아까 답이 됐어요 해준 분? 네. 끄덕끄덕 예고 합격하길 바랍니다. 자, 아까 그 우리 여성 이쪽으로 일어서십시오. 예. 나올걸요? 예. 저 나상현 질문하고 싶은데 네. 가운데. 네, 해주세요. 저 일단 강주여고 밴드부 부단장 맡고 있는 2학년이고요. 저도 음악 입시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맞아요. 슬럼프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 네. 정확히 어떤 종류의 슬럼프 느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있어서 슬럼프라고 한다면은 뭐 곡을 이제 새로 못 써야 하는데 곡이 잘 안 나오거나 활동하는데 약간 좀 번아웃처럼 좀 지칠 때가 오거나 의욕이 좀 약간 없어지거나 이럴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뭔가 저는 일단 제 경우에는 보통 슬럼프의 기간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뭔가 외부의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결이 보통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는 그냥 지금이 그냥 이런 시즌이다 라는 걸 그냥 인지하고 제 예전의 슬럼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어떻게든 극복이 됐었던 그 기억을 하면은 어쨌든 이 기간은 어떻게든 극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은 필연적으로 내가 겪어야 하는 시간 중에 일부일 뿐이다 라고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슬럼프가 이제 제 기준에는 힘들 때 힘든 이유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르겠고 앞으로 내가 계속 이런 상황에 불확실한 그 불안감에 계속 빠져 있을 것만 같다는 그 불확실성이 제일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되긴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결국에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 회복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무책임하긴 한데 막연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시면은 생각보다 극복이 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는 그랬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자는 우리 세 분께 공통으로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저 뒤에 계신